안녕하세요, 크라켄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취향이 다양한 만큼 우리가 고르는 식물도 참 다양하죠. 식물을 많이 키우다 보면 단조로운 초록잎보다 무늬식물에 매료되기 마련입니다. 단조로움 속에서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다 느끼게 하니까요. 무늬식물은 참 매력적입니다. 너무 예뻐. 무늬라면 똥이라도 주워다가 무늬가 없는 식물보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희귀성에서도 확실히 앞섭니다. 그렇다면 무늬식물은 모두 다 똑같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무늬의 발생 원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늬종 식물에 대해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무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고정형 무늬종과 유도형 무늬종이죠. 첫 번째, 고정형 무늬. 기본적으로 무늬가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식물들입니다. 이렇게 고정형 무늬인 경우는 무늬를 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저 광량을 적절히 맞춰주면 무늬가 아주 잘 나오게 되죠. 대부분은 광량을 높여주었을 때 무늬가 잘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워먹을 만큼 강한 한여름 땡볕에 내놓지는 마시고요. 고정형 무늬를 가진 식물들은 광량이 적어지면 초록색이 늘어나고 무늬가 사라진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량을 늘려주면 새로운 잎에서 다시 무늬를 잘 내줍니다. 여기 같은 장소에서 지내는 두 벵갈 고무나무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광량 하나뿐입니다. 빛이 풍부한 곳에서 자란 경우 색상이 밝고 무늬가 명확한 반면 빛이 비교적 약한 곳에서 자란 경우는 무늬가 연하고 초록에 가까운 색을 보입니다. 두 번째, 유도형 무늬. 줄기의 무늬 지분에 따라서 무늬의 양이 결정되는 식물들입니다. 바로 식물을 키우는 식집사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무늬종 식물들이죠. 몬스테라 알보, 무늬싱고니움, 버러막스 바리에가타 등 수많은 희귀 식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줄기에 있는 무늬를 일거하며 무늬를 유도해야 하는 기술이 필요한 식물군이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식물은 바로 이 유도형 무늬 식물입니다. 무늬종 희귀 식물을 살 때 검색을 해보면 좋은 무늬가 있는 식물을 구입하라는 글이 많습니다.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분명 좋은 무늬를 가진 식물은 앞으로도 좋은 무늬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무늬가 예쁘다고 해서 다음 무늬가 반드시 잘 나온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가장 안정적이라는 산반 무늬의 식물들만 키우고 있지만 무늬가 과발전되거나 소멸되는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바로 고스트 잎이나 민무늬 잎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무늬는 고정성이 없다 보니 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줄기를 보면 식물의 다음 잎무늬를 유치할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도형 무늬 식물의 대표격인 몬스테라 알보입니다. 가장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나온 잎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잎의 잎자루 부분에서 다음 잎이 나오다 보니 최근 잎의 무늬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현재 무늬가 뭉쳐있지 않고 산반 무늬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가며 무늬와 밑무늬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에피프레넘 마블과 필로덴드론 위시본처럼 말이죠. 대체 이 식물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해답은 줄기에 있습니다. 여기 위시본과 에피마블의 줄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줄기를 보면 반은 초록빛, 반은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잎이 양쪽을 번갈아가며 나오는데 잎이 나오는 방향이 줄기에 무늬가 있는 부분이면 하얀색이, 줄기에 무늬가 없는 부분이면 초록색이 늘어납니다. 무늬를 위해서 빛을 조절하는 것을 광조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 광조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광으로 조사버린다는 건가? 라는 드립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무늬가 적은 경우 강한 빛으로 조사버린다는 점에서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광조사의 뜻을 풀어보면 빛을 비춰준다 입니다. 아니 그럼 빛은 식물에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인데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인 빛의 방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광조사는 적정 방향을 적절한 방향으로 비춰주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 부분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줄기에 무늬가 있는 쪽으로 빛을 비추면 무늬 부분이 늘어나고 줄기에 무늬가 없는 쪽으로 빛을 비추면 무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분명 무늬를 늘리려면 광량을 높이라고 했고 무늬를 줄이려면 광량을 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늬를 늘리려면 강한 빛으로 무늬가 있는 줄기 부분을 조여줍니다. 무늬를 줄이려면 어두운 곳에서 약한 빛으로 무늬가 없는 줄기 부분을 조여줍니다. 아주 쉽죠? 잠깐! 여기까지만 보고 영상을 끈다면 아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광조사를 배웠으니 바로 적용시켜보려 키우는 무늬식물의 줄기를 봅니다. 그런데 분명 유도형 무늬식물인데 줄기의 무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줄기의 무늬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무늬가 많거나 적어서 단색인 경우, 흰색 혹은 초록색으로 전부 변한 경우이죠. 두 번째, 원래 줄기에 무늬가 잘 안 보이는 경우,
식물의 특성상 원래 줄기에 무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론데리 파티타임의 경우도 고스트와 색상 차이는 있지만 줄기 자체에는 무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후발색 노란 무늬인 경우. 노란색 무늬인 경우 무늬를 읽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옐로우 몬스테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오래된 잎을 보면 무늬가 밝고 차이가 명확하지만 신엽을 보면 무늬가 영록색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란색 무늬의 경우 신엽보다는 오래된 잎에서 제대로 무늬를 즐길 수 있죠. 이처럼 처음에는 무늬가 잘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확해지는 것을 후발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최근의 줄기에서는 무늬의 양과 방향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줄기에 무늬가 없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해결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선 줄기의 무늬는 잎 무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치약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줄기의 무늬에서부터 치약을 쭉 짜듯이 잎이 자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원리로 줄기의 무늬가 곧 잎의 무늬를 나타냅니다. 대부분 잎의 무늬가 많은 쪽은 잎자루와 줄기 쪽에도 무늬가 많게 마련입니다. 론데리 파티타임의 줄기에서는 무늬를 읽을 수 없지만 잎을 보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무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봐도 줄기에서 무늬를 읽을 수 없다 싶을 때는 최근에 나온 잎의 무늬를 보고 짐작하여 무늬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방법은 역시 자르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자리에서 무늬가 잘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자리 위치를 유도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실험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무늬종 식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형 무늬와 유도형 무늬. 고정형은 그저 광량을 적절히 맞춰주기만 하면 언제라도 무늬를 보여주지만 유도형 무늬는 줄기에서부터 무늬를 유도해야 합니다. 유도형 무늬는 줄기의 무늬 부분에 강한 빛을 비추어 무늬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늬가 너무 많은 경우 어두운 곳에서 무늬가 없는 줄기 부분에 약한 빛을 주어주어 무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줄기에 무늬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잎의 무늬를 보고 광주사를 해줍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소중한 귀둥이, 희귀식물들도 무늬 천재 무천이가 되길 바랍니다. 크라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셔서 더욱 유용한 식물 정보들을 재밌게 얻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